1392년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며 조선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태조의 아들 이방원은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했죠. 그는 아버지를 도와 위화도 회군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최대의 걸림돌 정몽주마저 제거했습니다. 새나라의 첫 왕후가 된 의붓 어머니 강씨는 위화도 회군 당시 이방원이 목숨을 구해주었고 명실상부 조선의 2인자 정도전은 이방원의 개혁동지이자 정몽주가 제거됨으로써 목숨을 보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도움을 받은 이들은 모두 이방원을 저버립니다. 왜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버지 이성계와 어머니 한씨 사이에서 다섯째 아들로 태어난 이방원은 어릴 적부터 그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무인 집안 최초의 학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방원은 의붓어머니 강씨가 머무는 개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학업에 열중하게 되죠. 방원이 나에게서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이처럼 비록 의붓 어머니였지만 강씨는 그런 이방원을 친자식처럼 예뻐했습니다. 이방원 역시 강씨를 친어머니처럼 잘 따랐죠. 이후 이방원은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과거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왕이 과거시험에 합격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록이자 이방원의 총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또한 이방원의 의붓어머니 강씨가 이방원의 성장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원의 이런 총명함은 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큰 힘이 되었죠. 비록 다섯째였지만 그의 공을 생각하면 태조의 뒤를 이을 왕은 이방원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전하, 세상이 태평하면 족장자가 우선이나 지금처럼 어지러운 시기에는 공이 있는 이가 우선입니다. 신하들마저 공이 높은 이방원이 세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태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세자는 8째 방석이다. 이는 이방원의 공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적장자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런 태조의 결정 이면에는 정도전과 신덕왕후 강씨가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꾸는 조선은 재상 정치가 나라를 태평하게 하리라. 왕이 중심이 아닌 신하가 중심인 나라였고 그런 재상 정치를 이루기 위해선 장성한 왕자들보다는 막내 방석과 같은 어린 세자를 자신이 직접 교육시키는 것이 최선이었죠. 또한 이방원을 아꼈던 신덕왕후 강씨조차 다음 조선의 왕은 내가 낳은 자식이 되어야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증명하듯 신덕왕후 역시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길 원했기에 조선 최고의 권력인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었죠. 거기에 이방원에 대한 태조의 경계심은 방원은 너무 잔인하여 왕의 그릇이 될 수 없다. 두 사람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믿었던 아버지는 물론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신덕왕후 강씨와 자신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리라 믿었던 정도전에게까지 버림받음으로써 이방원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단 말인가? 단지 아버지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위해 달려왔건만 모두가 내게서 등을 돌렸구나. 이제 조선은 태조의 통치 아래 다음 왕권을 노리는 신덕왕후와 정도전, 그리고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이방원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폭풍전야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조선은 하나의 큰 숙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대국이었던 명나라로부터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막중한 외교 임무를 맡을 사람은 왕족이면서 뛰어난 학식을 갖춘 이방원밖에 없었습니다. 방원, 내가 사신으로서 명으로 가거라. 이는 아비로서가 아닌 조선의 국군을 건 왕명이다. 내 전하 소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시 명은 요동정벌로 인해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고 새로 건국된 조선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뛰어난 외교력으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 왕자, 내 그대의 외교력에 감탄했소. 태조 주원장의 신임을 얻으며 크나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는 이방원의 국내외적 입지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이후로도 이방원은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갈 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신덕왕후와 정도전이 주도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움직일 때가 찾아옵니다. 조선 건국 4년 후 신덕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뜨면서 정도전의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좁아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왕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사병역파 시도를 본격화하여 개인이 보유한 군사를 없애고 다시 한번 요동정벌까지 추진하게 되죠. 정도전의 이 같은 행동은 이방원이 모으고 있던 세력에 큰 타격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명과의 외교적 성과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더 이상 때를 기다렸다간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렇게 이방원은 피로 물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었죠. 3부에서 계속됩니다. 짧지만 강렬한 역사 이야기 짤싸.